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산후조리와 산후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출산 후에 조리를 잘못해가지고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산후 후유증을 한방에서는 산후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온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면 흔히들 아유, 내가 그때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생긴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성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산후조리와 산후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출산 후 산후조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여성의 몸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변화가 옵니다. 체중이 대개 보통 10kg 이상 늘어나고요. 혈액량도 40% 이상 증가하고 자궁은 임신 전보다도 크기가 500에서 1000배 정도 커집니다. 자궁의 크기는 대개 어른 주먹만한 크기인데 이 작은 자궁에 3에서 4kg 정도의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궁이 정말 커지는 것이죠. 임신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바뀐 여성의 몸이 다시 출산 전 몸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후조리가 필요합니다. 또 자궁과 난소를 비롯한 몸이 어느 정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 기간이 중요한데 개인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출산 후 대개 6주에서 8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은 출산으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낫고 그리고 자궁과 신체의 각 기관이 임신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을 뜻하죠. 그러나 뼈와 관절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또 몸의 전반적인 기능들이 임신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데는 적어도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산후조리 기간은 아이가 100일이 되기 전까지를 산후조리 기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후조리 기간에 몸조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불편한 증세들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여성들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산후의 산모들은 산후조리를 잘 해야 됩니다. 산후풍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산후풍이라고 하는 것은 산모가 출산을 한 뒤에 차가운 기운을 접해가지고 생기는 사지관절의 통증, 그리고 두 번째는 산모가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일을 무리하게 하거나 또 아이를 너무 많이 안고 있어서 생기는 어깨나 이런 관절의 통증, 또 출산할 때 힘들거나 출산 과정에서 골반이 틀어져서 생기는 요통, 골반통, 관절의 통증,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산후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증세 말고 산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세를 모두 산후풍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산후부종이랄지 또 이제 산후우울증, 산후피로 그리고 산후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도 산후풍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출산 뒤에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약을 쓰는데 그 시기와 방법이 좀 다릅니다. 산후에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어혈이 빨리 풀어지고 부족한 기운과 영양분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산후풍에 빠질 위험도 적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산후에 한약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쓰는데요. 첫 번째는 산후 5일 사이에 어혈을 풀어주는 약을 약 일주일 정도 씁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궁 내 잔여물이나 몸속에 생기는 어혈을 없애주는 처방인데 대개 오적산이라는 약에다가 도인, 오약, 현오색, 홍화 이렇게 약을 씁니다. 오적산이라는 약은 말 그대로 5가지 나쁜 적을 없애는 약재라는 의미죠. 창출, 마황, 진피, 후박 이런 쪽의 약들로 되어 있는 오적산을 출산 뒤에 어혈을 풀기 위해서 바로 쓰고요. 이제 이 오적산을 쓰고 나면은 두 번째는 기혈을 보호하는 약을 씁니다. 우리가 출산으로 소모된 기운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가지고 산모가 빨리 회복될 수 있고 나중에 산후풍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을 쓰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십전대보탕이라는 약에다가 오약진피를 넣어서 쓰죠.
십전대보탕은 우리 한방에서 보약의 대명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쓰는 처방인데 산후 산모들의 기혈을 보호하기 위해서 씁니다. 십전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약재로 구성된 완전한 처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보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를 보호하는 사군자탕인 인삼백출 복령 감초, 그리고 혈을 보호하는 사물탕인 숙장 당기 청궁 작약, 또 여기에다가 기를 보호해주는 황기, 그리고 몸을 데워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육계 생강대추가 들어간 처방이 십전대보탕입니다. 산후조리원이나 산모의 방에 들어가게 되면 방이 굉장히 뜨거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정말 산후에 이렇게 방은 무조건 뜨거워야 좋을까요? 아닙니다. 이 산모의 방의 온도는 대개 20에서 22도 정도, 그리고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한데요.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땀을 많이 내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져 가지고 오히려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산모가 더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잠잘 때 따뜻한 정도가 적당하고 방 안 공기는 적절하게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환기를 시킬 때 찬바람이 방으로 들어와 가지고 산모가 직접적으로 찬바람을 쐬는 것은 좋지 않고요. 또 급격한 온도 변화는 외부의 나쁜 기운인 사기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산모에게 땀을 푹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출산을 하게 되면은 임신 기간에 불어난 몸의 체액들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땀이 자연적으로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꼭 땀을 빼야 한다고 방을 아주 덥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의학에서 땀은 우리 인체의 피와 근원이 같다고 해서 땀을 억지로 많이 흘리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산모는 출산을 하면서 혈액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산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은 좋지 않죠. 출산한 이후에 땀을 억지로 많이 흘리는 것은 체액의 지나친 손실로 모유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땀을 많이 내서는 안 됩니다. 산후에 빠른 회복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중요할 텐데요. 이 음식 섭취의 대원칙은 단백질, 철분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평소에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골고루 다양하게 잘 드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이제 단백질이나 철분이 풍부한 생선이랄지 소고기, 닭고기, 홍합, 조개, 계란, 두부, 호박, 시금치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드시는 것, 그리고 기름에 볶거나 튀긴 음식보다는 조림이나 찜 같은 것으로 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 하루에 2-3번 정도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간식을 챙겨서 드시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영양죽이나 물, 우유, 과일, 야채 주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드셔가지고 수분을 잘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맵고 짜고 단 음식은 피하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고요. 산후에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비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섭취 열량을 2000kcal 정도로 제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산후에 호박을 많이 쓰죠. 호박은 한약명으로 남과라고 하는데, 이 호박이라는 이름은 오랑캐가 전해준 박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호박에는 이뇨작용을 돕는 칼륨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탄수화물, 필수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인체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고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박은 어혈을 빼주면서 영양을 충분하게 보충해 주기 때문에 산모들의 산후조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호박에 함유된 펙틴 같은 섬유질은 변비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박은 익을수록 누런색으로 변하는데 누렇게 잘 익은 호박일수록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란빛은 카로티노이드 색소 때문인데요. 이것 자체가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없애가지고 성인병과 노화를 예방해주고 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고 암세포의 증식을 늦춰가지고 항암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호박이죠. 또 우리가 산후에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미역이죠. 미역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사람들인데요. 고려시대는 중국에 미역을 수출했다라는 기록도 남아있고 중국의 석연이 쓴 초학기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고래가 새끼 낳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미역을 먹은 것을 본 고려인들이 미역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당시에도 산모가 출산 후에 몸 회복을 위해 가지고 미역을 먹었으며 그러한 문화가 현재까지도 산후조리에 미역을 먹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미역은 바다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나 비타민, 칼슘, 철분, 카로틴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균형 있게 잘 함유되어 있습니다. 산후에 미역을 먹는 이유는 몸에 불필요한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유지하고 그리고 자궁 수축과 지혈을 돕고 모유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신진대사가 왕성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요도를 다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역이 가장 적합한 건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미역에는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해줘 가지고 산모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영양식입니다. 모유 수유 중에 한약을 드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모유 수유 중에 복용하는 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산으로 인해서 약해진 산모들의 기운을 돋고 산모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건강한 산모의 모유가 허약한 산모의 모유보다도 아이들에게 좋은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산모가 모유를 수유할 때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한약을 드시는 것은 산모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유 수유 중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약이나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약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모들 중에 젖이 부족한 경우에 우리가 젖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한방에서는 돼지족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젖이 적게 나오는 것을 결유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운과 혈액이 부족한 기혈이 허약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산의 어려움과 간 기운이 정체돼서 생기는 간기울결 두 가지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산모의 몸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시켜주고 정체된 간의 기운을 잘 풀어주게 되면은 젖이 잘 돌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돼지족을 이용한 통유탕이라는 처방을 쓰는데요. 돼지족과 통초, 청궁, 감초 같은 약들을 넣어가지고 체력이 약한 산모들의 모유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실제로 이 통유탕은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돼지족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유의 질을 높여주고 모유 분비를 촉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산모들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산모들이 출산 후에 살이 안 빠질까 봐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요. 출산 후에 빠지지 않는 살은 어떻게 보면 엄마가 된 훈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출산 후에 대략 8주 정도 지나면은 자궁이 어느 정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격렬한 운동은 몸의 관절과 근육이 회복되는 100일까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출산 후에 생길 수 있는 산후풍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후조리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